오늘 아침 북한발 속보가 쏟아졌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비난한 사실이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 한마디 한마디에 드러난 속내를 한번 아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한번 보시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할 생각 전혀 없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다. 두 국가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다.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다. 통일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여기서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김구명 보좌관님? 지금 김정은이 통일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게 벌써 저희 기억에만 해도 5차례가 넘습니다. 네. 보통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전국 북한에 돌아가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요. 네. 지금 5차례가 넘게 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회가 이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김정은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차례 강조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북한 출신인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앞서 방송 전에도 뭐 여담을 나눴습니다만 네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북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말하면 끝이거든요. 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통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뒤에 부가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통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통일 불가론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네. 북한 사회 내부에서조차도 이 통일 불가론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사실 최근에 특히나 이 북한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어떤 동경의 마음이 급속도로 넓어지면서 북한 당국이 느끼고 있는 체제 위협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타격이라든가 뭐 공격이라든가 이러한 물리적인 영향에 의한 붕괴가 아니라 네. 북한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국화가 되고 한류에 동화되어서 한국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김정은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든가 뭐 평양 문화호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청년 세대의 사상적 이탈을 막는 법들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급기야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성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의 말들, 특히 그 김정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기득권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김정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끝까지 자신 후손들까지 물려주고 보호할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통일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이 남과 북이 과거처럼 뭐 연방제 통일을 한다, 남북 국가 연합 통일을 한다 이런 건 더 이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 한국의 의한 어떤 뭐 흡수 통일이라는 말이 뭐 좀 그렇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 최고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건 김정은 자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과거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적화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통일은 바로 한국이 주도하는 그 통일이고 네. 이 통일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뭐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가 네. 통일할 생각이 없다. 그 네. 얘기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니들이 더 이상 건들지 말고 넘보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기지 않겠다. 이 얘기를 저렇게 어려운 말, 좀 세련된 말로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김정은의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에게 좋은 추억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비핵화 집념만 털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구명 부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하노이 그렇죠.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네. 김정은은 무려 60시간이 넘는 시간을 열차를 타고 강행군을 해서 하노이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미국과의 어떤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뭔가 북한 체제에 상당히 큰 어떤 경제적인 변화, 이득을 자기가 가져왔다라는 서사를 만들려고 그 어떤 쇼를 연출을 한 것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쇼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또 다른 북한의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본국으로 이렇게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쓸쓸한 모습만 남기고 말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4년, 즉 북한이 다시 외교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북한은 한동안 외교적으로 위축되어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100%다 좋은 기억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은 네.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대북 제재라든가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북한의 경제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은 필수적이고 그런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키를 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풀어주는 것이 협상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핵무기 15기에서 20기 정도, 20기 정도 추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북핵 동결이 임시 조치로 현실적이다. 비핵화는 사실 어렵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합의 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여태 정부의 기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이냐, 국민들이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협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군축이란 표현, 뭐 동결과 군축, 이거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걸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쭉 이제 기조로 삼았던 것이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네. 완전한 비핵화는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군축은 줄인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비핵화가 거기에 결론으로 따라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지금 오늘 얘기한 것도 적화 통일을 통일을 한 다음에 국제 무대에서 이제 국가로 인정받겠다, 이런 이제 징검다리, 이제 그걸 포기하고 아예 이 체제에서 인정받아서 국가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자 외교에도 대비하고 나의 협상 파트너는 트럼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그냥 북한으로서의 국제 무대에서의 국가로서 인정받겠다는 건데,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 거, 그게 이제 유일한 지렛대였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듯이 하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주는 이런 외교적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아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간다, 이런 네.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